러브라이브. 러브라이브가 뭐냐? 달달한 사연을 이렇게 좀 들어보는 저번 주 화요일에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랑 얘기 좋아하는지 몰랐네 나는. 너무 좋아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그냥 다 딸쟁이인 줄 알았지. 사랑 얘기를 좋아하더라고. 사랑을 못해서 딸쟁이가 된 거였구나. 선택한 건 줄. 락스 한 통 들고 컴퓨터 앞으로 모이세요. 자, 볼게요. 2018년 겨울 졸업 전 우연히 합격한 타 지역 회사에 다니려고 급하게 회사 근처 원룸촌에 550 원룸 계약하고 1월부터 출근했다. 저도 트레이너 생활할 때 처음에 일했었는데 저는 300에 30이었던 것 같아요. 325. 혼술 즐기는지라 출근길에 있는 편의점 거의 매일 들리다시피 해서 밀러 또는 버드와이저와 담배를 샀다. 편의점 알바생 이야기 써본다. 피부 하얗고 친절, 눈길이 같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살 거 사서 계산하는데 그녀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있는 걸 보았고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없지 않던 마음은 접었다. 그냥 알바생으로 생각했다. 어느 날 계산하다가 서로 계산 테이블을 보다가 눈 마주쳤는데 고작 1, 2초 시간이었겠지만 내겐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녀도 그때를 기억하고 똑같이 느꼈다고 한다. 그 상황이 음흉한 눈빛으로 보였거나 의도가 있어 보이는 모양새였을까 싶어 한동안 그 편의점을 들리지 않았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편의점에 그녀가 없길 바라면서 들어갔는데 그녀가 카운터에 서 있었다. 맥주 4캔, 담배 한 갑 사고 나가려는데 그녀가 말을 걸었다. 혹시 연락처 좀 줄 수 있으세요? 왜요? 친해지고 싶어서요. 네, 근데 남자친구 있지 않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환승 이별인 건가 생각했다. 대쉬를 하도 쳐하니까 반지 끼지 않았을까? 나는 여기부터 생각했는데. 카톡하고 맥주 한 잔 어떠냐고 물었지만 맥주보다 커피가 어떠냐더라. 야밤에 무슨 커피야 하면서 카페로 갔다. 이디야에 가서 커피 한 잔씩 사서 이야기. 부모님 손 안 벌리고 학비 용돈 벌려고 알바. 다른 건 많이 못 들었다. 수줍음 많아서. 환승 이별이라는 느낌 지울 수가 없었고 그녀의 연락을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카톡 1시간에 한 번, 2시간에 한 번 그러다가 하루에 한 번 답장하는 수준으로 갔고 우리는 연락이 끊겼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한 번은 카톡 프사를 내가 그린 카카오 캐릭터로 바꾼 적이 있었다. 바뀐 프사를 본 건지 그녀가 연락이 왔다. 캐릭터 직접 그린 거냐고. 그러면서 연락을 해야 하나 하면서 한 번 더 만나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나서 밥 한 번 먹었다. 내가 궁금한 게 환승 이별이면은 씨발 뭐가 문제인 건 거야 대체. 환승 이별을 당한 새끼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 알겠는데 환승 이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뭐가 그렇게 싫은 건 거야?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 많이 했다. 반지 끼고 있는 거 남자친구 아니냐? 엄마 반지였고 맞는 손가락이 4번째라 그냥 거기 낀 거라고 했다. 왜 내 번호를 물었냐고 물으니 계산할 때 바코드 찍기 편하게 물건 돌려서 자기한테 건네는 게 친절해서 눈여겨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만나길 2번 눈치챘겠지만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눈치 못 챘어 이 새끼야. 이뻤다. 특히 날 바라보는 눈이 정말 이뻤다. 사귄 지 한 달이 안 되어서 나는 그녀에게 훗날 너와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우리는 4년간 연애 후 결혼했다. 일단 여기 이런 사연 보면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나 너랑 결혼할 거야. 혹은 왠지 너랑 결혼할 것 같아. 라는 말을 했고 실제로 우리는 결혼했다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느낌 같은 게 있어서 결혼까지 이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남자들은 만나는 모든 여자한테 결혼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자분들 좀 놀라실 수 있겠지만 원래 남자는 여자친구 만날 때마다 나 너랑 결혼할 거야. 나 너랑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잡을 거야. 이런 얘기를 20대 초반부터 존나 쳐해 댑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되게 특별한 느낌이 있었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전 여친도 그 전전 여친도 그 전전전 여친도 다 들었던 겁니다. 대신 항상 진심이라고 거짓말은 아니었다고. 저 중학교 때 제 중학교가 남녀 공학이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커플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한 학년 선배였는데 그 남자분이 여자분을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그 남자분은 자기 여자친구한테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여자분이 이쁜 편이긴 했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자분이 어디 걸어가고 있으면 갑자기 뭐 2층 3층 이런데 창문이 열리면서 마누라!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이러면 이제 여자분이 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래서 이제 많이 유명했던 커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중3짜리들이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 많죠. 특별하지 않죠. 블로그로 연애한 썰은 또 뭐야? 자, 블로그를 10년 정도
했는데 일기장 같은 글들을 매일 올리는 게 취미. 우연히 검색을 통해 들어온 여자가 있었는데 내 글들이 뭔가 되게 재밌었나 봐. 하루 만에 수백 개의 글들을 읽더라고. 좋아요 엄청 누르고 댓글 엄청 달고 당황, 뭐지, 무서워 이런 상태. 그렇게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기 시작했고 좀 더 지나서 번호를 주고받고 그 후로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됨. 리얼 오프라인 인맥 시체라서 소개팅 한번 받아본 적 없었는데 블로그도 용케 만난 것이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 저는 이게 좀 이해되는 게 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블로그를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그 블로그에다가 이제 글을 좀 썼었는데 제가 그때 몇몇 여성분들한테 좀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되게 뭐 재밌으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막 약간 이 호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그때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답장조차 하지 않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여자분들이 갖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내 남자친구가 겉보기엔 멀쩡하고 내 앞에선 정상인인 척하는데 DC 일배하는 미친 새끼거나 뭐 이렇게 유출 야동 같은 거 보는 변태 새끼거나 막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는 막 패드립 치고 연병하는 막 쓰레기 새끼거나 막 이런 사람일 것 같은 그 상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완전 자기 속마음을 막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좋은 글만 있으면 안 돼요. 좀 다소 안 좋은 글도 있어야 돼. 막 욕도 막 하고 막 똑같다 막 이런 것도 막 쓰고 자기 속마음을 막 쓰는, 이것도 그러잖아요. 지금 일기처럼 쓴 거였다잖아. 그러니까 되게 속마음을 좀 썼겠죠. 이 사람의 이런 속마음과 치부까지도 다 봤는데도 약간 호감이 느껴진다면 이 사람은 뭔가 검증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죠. 오케이, 바로 블로그 간다. 오늘부터 애니 리뷰 1개씩 포스팅 간다. 서희추 늘리려고 그런 거임. 지금 사귀고 있다고 저기. 그리고 서희추 늘리는 거랑 사적인 연락이랑 구별을 못 하겠냐 내가. 눈치가 있는데 나도. 여자들은 특히 자기가 직접 알아낸 정보에 대해선 신뢰를 크게 가지더라.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죠. 형 블로그 주제가 야설? 야한 것도 많이 쓰긴 했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제가 그때 솔로였고 제 블로그를 보고 인연이 된 분과 사귀었다면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안녕하세요, 글이 너무 재밌어요, 하하. 뭐 거기 사세요? 저 어디 사는데 한번 볼래요? 한 이틀 뒤 밤 12시 40분 오빠 흑자일스라며. 흑자라며. 인간적으로 아이디는 바꾸자. 소자일스. 야, 소자는 심하잖아 이씨. 동자로 하면 되지 씨. 근데 뭐 DM이나 이런 걸로 사귀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연애 잘 하신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증, 국결무새, 가슴 처녀도 좋지만 나는 행복 주머니를 선택한다. 이번에도 역시 가슴과 처녀로 시작하는 우리 예비 신랑입니다. 제 시리즈에 나오는 신랑님들에겐 태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에겐 가슴과 처녀성도 있었노라. 뭐지 이게? 내 여친, 수의사 내 여친. 한국 오면 동물병원 차려주려고 했더니만 다들 외국 수의사 면허가 한국에서 안 통한다고. 내 여친은 동물 돌보는 걸 천직으로 생각하는 착한 여자인데 동물병원 못 차려주면 뭐하노. 대학교 진학해서 더 배워야 하나. 명의 빌려서 병원 차려야 하나. 불법 아니야 이러면? 예비 신부가 수의사였군요. 병원을 차려준다고. 병원 차려주려면 돈 진짜 많이 드는데. 경제력이 뒷받침되니 양다리까지 생각하는 우리 신랑님. 뭐가 있나봐요. 스캠 스시녀한테 당하고 조금 전에 미국, 중국 스캠한테 또 당했다. 나는 여친에게 충성할래. 흔들리지 않아.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친이라는 분과 실제로 만남을 갖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뭔 말이야, 여친이 아닌 건가요 그럼? 예전에 양남들이 마냥 우크라이나 기준, 못 사는 우크라이나 미녀, 경제력 좋은 미국 서유럽 할배들, 미의 기준이 바비 인형이었을 때 양남 할배들이 우크라이나 여자를 막 데리고 갔다. 시골 농부인데 20살짜리 데리고 가서 살고 여자는 미국 시골이라서 실망하지만 남자가 그나마 돈 많아서 그냥 살고 그런 때 있었다. 선진국 버프. 남미도 할배들이 가고 우크라이나는 좀 소외된 형국이지만 선진국 할배들이 미녀들을 채갔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최근 선진국된 한국의 평범남이 동남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로코 등등 미녀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는 것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됨.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분들이 굳이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날아갈까 의문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독일, 스위스, 프랑스가 있는데 랜선 힘들다. 여친 우크라 전쟁 중.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니 힘들다. 조금 지침. 여친도 그렇겠지. 처음으로 언급된 랜선 연애. 이 새끼 씨발 지금 설마 그냥 랜선으로 자기 혼자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한여 까고? 여친 어머니가 아프고 여친이 돌보고 있어서 삼국에서 못 만나는 게 문제. 우크라이나녀 사귀지 마라. 내 여친 살 빠졌대. 일을 열심히 해서. 내 여친은 비만이 생명인데 자기 가슴 사이즈 지금 모르겠대. 나 만 42세, 우크녀 만 19세. 가 들이대고 있고 지금 여친은 우크라이나 31살. 가슴 I컵. 오래 사귐. 누가 낫냐. 나 변태라고 SM 코스 좋아한다 그랬더니 여친이 그건 변태가 아니래. 정상이래. 원룸 월세로 시작해도 괜찮음. 돈 없어도 국결 가능. 나 만 42세 공장 다님. 씨발 병원 차려준다며. 그래도 나 좋다는 여친. 월세부터 해도 좋다고. 나이가 깡패다. 젊을 때 해. 역시 여자는 어린 게 좋지. 내 여친 언제 만나냐고 푸틴 씨발라마. 내 여친 슬라브 미녀다. 지금 전기 끊긴 것 같아서 대화 못한다. 여친 퇴근 시간 지났는데 메일도 안 보고 전화기 고장났고 우크라 수도 폭격의 정전인가. 여친이랑 채팅하다 보면 풀발. 너는 풀발, 나는 씨발. 내 여친 말고 다른 여자 꼬시는 중. 나는 내 여친 일편단심. 다른 여자 꼬시는 이유는 나의 여친이 한국에 왔을 때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같은 우크라 사람으로. 이 사람 정신병 걸렸나? 만 19세 우크라이녀. 42살에 공장 다니는 남자가 이러고 있네요. 돈 밝히는 여자 걸러라. 골드 디거임. 돈 밝히면 강 버려. 내 여친처럼 월세방으로 시작해도 좋다는 여자랑 사귀어라.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이 국결론 퍼뜨리고 있는 거야. 내 여친 스캠 아님. 슬슬 이제 자기도 의심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내가 이용하는 사이트는 유료 사이트. 2015년에 유료 결제. 우크라이나 여자랑 대화. 비행기 타고 우크라이나 갔었다. 직접 만났다. 우크라이나에서 유명한 사이트임. 님 보십쇼. 구글 이미지 검색입니다. 그러니까 님 지금 스캠 당한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유료 사이트 괜찮다. 미프 헬톡 같은 곳에서 여자 못 만나는 사람 돈 몇십 쓰고 딱 내 취향인 한 명이 사귈 수 있다는 것이 나쁘지 않음. 반박시 네 말이 맞다. 쿨한 척 뒤지네요. 다들 부정적이고 만난 적도 없는 여친이라느니 나중에 내가 쟤랑 결혼하면 어쩌려고. 뭘 어째 축하해 주겠지. 나도 의심 많이 해봤다.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나 욕하는 건 이해해도 아이컵녀 보고 스캠이라는 건 그만해라. 내가 슬프다. 인터넷에서 막 한여들 까고 막 이런 새끼들 있잖아요. 막상 자기 여자친구 생기잖아요. 바로 설거지 퐁퐁 들어가요. 투사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 여자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여자가 없어서 화가 났을 뿐이고 막상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한국 여자 만나서 퐁퐁 설거지 존나 하고 삽니다. 내 여친이 내 사진 보더니 외모는 상관없다고 했었어. 못생겼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겠지. 내 여친은 착하다. 네가 그냥 매월 돈을 내기 때문에 아닐까? 여친한테 꽃 보냄. 머리는 진짜 정텐데 이거. 마침 저랑 동갑이잖아요. 저도 42살이니까. 여러분 제가 왜 40대 상위 10%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이 TV에서 연예인들 보고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고 하니까 40대도 요즘에 다 막 괜찮은 줄 알죠? 길바닥 나가면 저게 40대예요. 머리카락만 있어도 이미 상위 30%야. 그건 바로 나 해바라기임.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솔직히 사실인 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국결무쇠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상당수는 그냥 한국 여자를 만날 능력이 없는 이런 애들. 혹은 연애를 아직 제대로 해보지 않은 10대, 20대 초반 애들. 자 보죠. 존잘남 아니고 평범한 29살 직장인 우리 회사에 33살 몸매 좋은 여과장님 계신데 4살 차이. 아침에 지하철 내려서 우산 피고 출근하고 있는데 앞에 여과장님 실루엣이 보임. 우산이 없이 가방으로 가리고 가길래 호다닥 뛰어가서 우산 씌워주니까 헉 대리님 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나올 때 비 조금 오길래 우산 안 가져왔다고 함. 우산을 과장님 쪽으로 좀 해주니까 내 어깨 젖는 걸 보더니 대리님 건데 좀 쓰라고 하면서 우산 밀길래 괜찮아요. 금방 말려요. 하니까 알아서 지가 붙더라. 근데 그때 가슴 쪽이 내 몸에 닿는데 뭐라 말하기도 그렇고 떨어질 생각도 안 해서 고민하면서 계속 걸어가다 회사 도착. 점심에 커피 한잔 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이뻐 보이기 시작한다. 느낌 좋네요. 대리님 오늘 딴 거 드실래요? 구내식당 별로인 듯. 점심 제가 살게요. 저 주임님한테 물어볼게요. 같이 갈 건지. 아, 둘이서만.
아, 이주임 혼자 밥 못 먹는다고 찡찡거리는데 저번에 보니까 혼자 잘 먹던데. 아, 이건 이제 각 나오네요. 예. 지금 디지털 풍화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요런 일이 있고 우산 씌워준 일이 있고 남자가 떨린 상태에서 그날 점심시간에 단둘이 밥 먹자고 여자 과장님한테 카톡이 온 거죠. 단둘이 먹자고. 구내식당 맛없다고 오늘. 구내식당 제육이었는데 맛이 없기는. 점심에 과장님이 나가서 먹자고 초밥 사줌. 원래 점심 1시에 혼자 올 주임님이랑 같이 먹는데 나 1시에 먹는 거 아니까 1시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음. 오면서 커피도 사줌. 그러면서 앞으로 밥 자주 같이 먹자고 하는데 썸 타기 직전 느낌. 일주일 내내 의도치 않게 과장님이랑 밥을 먹게 됨. 내가 샀다 과장님 샀다 반복. 우리 주임님이 점심 먹고 나한테 오더니 혹시 과장님이랑 썸 타냐고 물어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아까 햄버거 먹을 때 과장님이 플러팅 좀 하는 것 같다고. 굳이 셋이 밥 먹는데 대리님한테만 금요일에 뭐 하냐 물어보고 회 고기 중에 뭐가 좋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주임님도 갈래요? 라고 물어보고 누가 봐도 넌 오지 마라라는 뜻이었다고 함. 여자들이 눈치가 빨라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성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더 좀 뛰어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눈치. 만약에 주임이 남자였잖아요. 막 먹다가 과장님 왜 대리님한테만 질문하세요? 혹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뭐 회 좋아요? 맛있는 횟집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주임님도 같이 가실 거요? 저도 회 좋아하는데 같이 가면 좋죠. 언제 갈까요? 저는 화수목 되는데 저 금요일밖에 시간 안 나는데 금요일 어렵지만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새끼들이 많아요. 눈치가 없어. 눈치가. 주임님 왜 돼지로 정해? 햄버거 먹잖아. 과장님이 내 칭찬을 좀 많이 하긴 했대. 나쁜 남자고 뭐고 대리님같이 자상하고 다정하고 착한 남자 만나야 한다고 칭찬했다는데 생각해보면 그 뒤로 과장님이 우리 팀 좀 자주 온 것 같긴 함. 주임님은 그때부터 뭔가 있었는데 나한테 집 가서 따로 연락하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하니까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보고 100% 확신했대. 심장 벌렁벌렁. 사실 내가 29살인데 그냥 모쏠에 가까움. 24살 때 연애하긴 했는데 2개월 만에 내가 헤어지자고 했고 살면서 키스도 딱 한 번 해봤음. 뭔지 알겠네요. 이제 왜 혜정 과장님이 대리를 꼬셨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남자 기준에서 29살 대리야 사실상 모쏠 33살 과장님이셔. 지하철 내려서 딱 회사를 가려고 하는데 앞에 익숙한 실루엣이야. 저 허리 골반 라인은 우리 과장님인데 우산을 안 쓰고 계시네. 호다닥 뛰어가서 우산을 씌워드렸어. 대리님. 존댓말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뭐 교류가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우산 안 가지고 오셨어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깨가 젖는 게 보이는 거야. 뭐야? 어깨 다 젖게 내 쪽으로 우산 왜 해줘? 뭐야? 저 어깨 젖으세요. 그쪽으로 좀 쓰세요. 우산도 대리님 건데. 말리면 됩니다. 뭐야? 이 멘트 뭐야? 해가지고 가까이 붙었어. 어깨가 젖지 않게 해드리려고. 진짜 그냥 어깨 안 젖게 하려고 가까이 붙은 건데 내가 피지컬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내 가슴이 좀 닿았네. 근데 나도 알아 사실. 33살 여자가 내 가슴이 옆 사람한테 닿고 있다라는 걸 모를 순 없어요. 어릴 땐 진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좀 무감각한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33살 여잔 알아요. 뭐 우산 때문이니까.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나 그리고 가슴 좀 자신 있어. 가고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팔에 뭔가 물컹한 게 느껴진다. 설마. 근데 또 여자 입장에서는 허벅지에 뭔가 딱딱한 게 느껴진다. 설마. 29살 모쏠 남자면 4살 연상의 과장님 가슴이 팔꿈치에 닿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여자 과장님이 우산 한 번 씌워진 걸로 왜 이렇게 급발진하지 했는데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자, 33살 여자 과장 커리어가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죠? 그러면 뭐 대학 괜찮은데 나왔어. 신입생 때 뭐 CC였겠죠? 그러다가 남자친구 군대 가면서 헤어졌겠죠. 복학생 오빠랑 한 번 정도 더 사귀었겠죠. 취업 준비하면서 4학년 때 그다음에 24살, 5살 좀 바쁘게 살았고 25살 때 취업하고 나서 정신없어 하고 있다가 뭔가 너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오빠하고
뭔가 회사에서 나이 좀 있는 사람하고 대충 한 2년 정도 연애하다가 남자가 바람나서 헤어지고 20대 후반에는 좀 조건이 괜찮은 사람을 좀 찾아서 연애를 했겠죠. 근데 이 남자가 비리비리해. 대기업 다니고 과장이고 좋다 이거야. 근데 비리비리해. 그렇게 한 31살쯤에 연애 끝내고 나서 이제는 좀 결혼할 남자를 만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회사도 좀 잘 나가고 이러니까 좀 바쁘기도 하고 남친이 좀 잘 안 생기네. 이런 와중에 주변 남자들을 한번 싹 스킨을 해봤는데 그래 이제 나쁜 남자고 나발이고 좀 자상하고 착실하고 성실한 남자가 매력있게 보이는 때가 온 거죠. 옛날 같았으면 저 29살짜리 모쏠 대리 사람 끼로 보이지도 않아요. 씨발 냄새나. 찡끼 냄새나. 이런 느낌. 근데 33살쯤 되고 나니까 현실에 눈을 뜨고 나쁜 남자 만나서 좀 데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좀 생기고 나니까 이제 좀 착하고 자상한 남자가 남자로 보여. 근데 또 허벅지가 딱딱해, 묵직해. 전에 만났던 오빠는 뭐 한 타율이 3할 3푼쯤 됐어. 모텔 3번 가면 한 번쯤 가능했고 막 이랬어.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양반은 지금 길에서 어우야. 그리고 33살 여자는 에이다 남자 싫어할 건데 라고 잘못 알고 계신데요. 굉장한 오해이십니다. 굉장한 오해예요. 지금 여러분이 A동에 절여져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경향상 남자는 첫 경험인 여자를 반드시 좋아한다. 여자는 익숙한 남자를 좋아한다. 대부분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처음인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할 때가 많아요. 어릴 때 말고. 어릴 때는 경험이 없는 여자 당연히 좋아합니다. 나도 경험이 별로 없거나 아예 없으니까. 근데 30대 남자인데 경험이 없는 여자를 찾는다? 정신병자입니다. 솔직히. 막 36, 7 처먹고 처녀인 여자를 찾는다? 정신병 걸린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오히려 이 야스를 좀 즐겁게 해오신 30대 남자분이시라면 처음인 분보다는 좀 이렇게 기량이 좀 있거나 기량이 출중하지 않더라도 이 뭔가 피지컬이 뛰어나서 기량이 좋은 사람만큼 잘 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30대 남자가 처녀 여자 찾는 건 정신병자예요. 물론 만나고 봤는데 처음이면 하면서 뭐 좋을 수는 있겠죠. 찾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어린 분들은 만약에 어떤 여자랑 썸을 타다가 이 여자랑 자게 됐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날 침대로 확 밀치더니 바지하고 팬티를 한 번에 내리더니 내게 띵 하고 됐는데 뭐야 이러면서 막 오이씨 막 침이 고이네 이러면서 막 바로 막 딥으로 들어가고 막 그냥 있어 막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막 눈 감아도 돼 막 이러면서 올라타가지고 막 휘히 막 이런 거 하고 막 난리 나고 막 쓰면 죽일 거야 참아 좀만 더 막 이러면 지금 어린 남자분 입장에서는 뭐야 막 씨발 막 존나 많이 했나 봐막 직업 여성인가 봐 그런가 봐 이러면서 싫을 것 같잖아요. 근데 30대 남자가 어떤 여자랑 자게 됐는데 이러면 진짜 거의 서울대생을 만난 느낌이에요. 카이스트 학생을 만난 느낌이에요. 막 머리 좋아가지고 18살에 대학교 졸업한 막 그런 애를 만난 느낌이야. 막 얘 과거가 어떨지 그게 아무 문제 필요 없고 와 씨발 존나 잘한다. 그냥 그런 느낌이야. 기죽는다는 게 아니고 정말 뛰어난 사람을 보는 그냥 그런 기분이야. 막 축구 동호회 나갔는데 메시같이 하는 사람을 보는 그런 기분인 거지. 오히려 30대 남자가 싫어하는 여자가 뭐냐면 존나 많이 했는데 못하는 애를 싫어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을 좀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전반적인 느낌을 딱 봤을 때 이 모텔의 물품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남자친구의 방을 익숙해하는 그런 뉘앙스, 표정, 행동, 남자친구 침대에 처음 앉는 그 태도 이런 걸 보면 이 여자가 남자가 어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지 않더라도. 나이가 어린 분들은 뭐 너 보면 느낌이 달라 이러는데 연병 떨지 마시고요. 너 봤을 때 느낌 다른 거는 그냥 타고난 피지컬 문제가 더 크고 많이 했냐 적게 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모텔을 대하는 태도, 남자친구의 집을 대하는 태도, 남자친구를 자기 방에 들여왔을 때의 태도 같은 걸 보고
남자가 익숙한 사람인지 어색한 사람인지는 답이 나와. 근데 남자가 익숙한 여자라고 해도 30대 남자가 실망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막상 시작했는데 통나무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혹시 뭐 입으로 가는 나 그런 거 좀 싫어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여기는 밥 먹는 곳이잖아. 이게 더 싫어요. 많이 했는데 못하는 게 싫어. 많이 했으면 잘하라고. 근데 의외로 저는 이제 아는 여자분들이 많았잖아요. 여자 친구라기보다는 여자 지인들이 많았는데 솔직한 얘기들을 해주셔. 어차피 헬스 트레이너 뭐 앞으로 볼 수도 아니고 마치 워킹 홀리데이 가서 소문 안 퍼질 줄 알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헬스 트레이너한테는 막 얘기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좋은 대화 상대이기도 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죠. 저는 게이처럼.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분들 입장에서 특히나 뭐 20대 후반이 지난 30 전후의 여자분이 뭐 어찌어찌 하다가 뭐 클럽을 갈 수도 있고 뭐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좀 어린애를 만난 거야. 뭐 대충 여자 27, 8에 남자 한 23, 4살 정도 세팅해보죠. 남자가 군대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자 경험이 사실상 없어. 있긴 한데 애매하게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여자는 27, 8 될 때까지 남자친구 한 4명쯤 사귀어봤고 반동거도 한번 해본 이런 상태. 남자가 부담을 좀 느낍니다. 처음 잘 때. 나 잘 못하는데. 사실상 버진인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뭐 그런 날이 됐어. 술 먹다가 사실은 나 좀 뭐 좀 쪽팔린데. 그럼 여자가 뭐 괜찮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나도 많이 못 약간 이렇게 해. 모텔에 가. 시작하죠. 남자가 서툴러. 좀 더 밑에. 좀 더. 거기.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고 쳐. 그리고 당연히 첫 판은 진짜 무슨 메시 같은 새끼 아닌 이상 첫 판은 원래 좀 망해요. 원래 좀 그래. 근데 20대 후반 누나가 미치는 포인트가 뭐냐? 오늘 이거보다 진짜. 괜찮아. 수고했어. 나 좋았어. 괜찮아. 이러는데 이미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위로해주고 있는데 이 위로해주는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괜찮아. 뭐야? 리차징 뭐야? 급속 충전 뭐야? 이러고 이제 2차전에 들어가요. 2차전 때 보통 1차전보다 기량이 한 3배 늘어요. 남자가. 2차전 하면서 여자가 이거 가르칠 맛 좀 나겠는데. 이거 당분간 좀 인생 흥미롭겠어. 오히려 여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산악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누가 그러더라? 산악 오토바이 힘드시다는데 왜 힘든 거예요? 오토바이가 올라가는데 이러잖아. 오토바이가 100km가 넘어요. 힘은 나보다 한 10배에서 20배쯤 세. 난 1위 가고 싶은데 잘 못하니까 오토바이는 1위 가. 그러면 내가 오토바이랑 싸워야 돼. 오토바이를 못하는 새끼는 산을 탈 때 얘랑 싸워야 해요. 몸싸움을 해야 돼. 그니까 힘든 거야. 잘 타는 사람은 오토바이에 타서 올라가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오토바이랑 다투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니까 힘든 거야. 진짜로 싸워야 돼. 근데 산악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고인물들이 초보자들이 제가 못 타서 죄송해요. 저 때문에 천천히 가죠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괜찮아요. 뭐 체력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체력만 갖고 오세요. 자, 중요한 건 타고자 하는 마음, 체력 이 2개만 있으면 산악 오토바이를 잘 탈 수 있습니다. 야스도 똑같아요. 타고자 하는 마음, 체력 이 2가지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후반 누나 입장에서 가르치는 누나 입장에서 산악 오토바이 가르쳐주는 거랑 똑같아. 좀 서툴러도 돼.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이 어딨어. 괜찮아. 근데 계속 탈 수 있겠어? 되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잘 타보자. 화이팅! 괜찮네. 그렇지. 쭉 당겨 쭉. 그렇지. 조금만 더. 까비.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잘 탄 거야. 너 지금 경력 대비 진짜 잘 타고 있는 거야. 진짜. 죄송해요. 좀 못하고. 괜찮아. 근데 혹시 계속 탈 수 있겠어? 돌아갈까? 이제 힘들어? 되네. 3번도 되네.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올라가 보자. 자, 스타트! 그렇지. 클러치 잡고. 그렇지. 이제 클러치 열고. 그렇지. 엑셀 당기고. 그렇지. 엑셀 열고. 그렇지. 좀 더 당겨. 쭉 당겨. 쭉. 결국 다 똑같아요. 타고자 하는 마음과 체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얘기입니다. 오토바이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존나 많죠.
여러분이 A동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항상 남자 주도적인 관계만 보시지만 실제로 어릴 때는 누나들한테 좀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 좀 잘하는 애들 있죠? 다 누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 게리 씨 노래 가사 중에 막 있더라고. 누구랑 설레서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다 동서더라, 구멍 동서더라, 막 그런 얘기가 있어. 원래 누나한테 배우고 그러는 거야. 남자가 잘 못하고 어그레시브해.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막 더 할 수 있어. 또 할 수 있어. 막 더 잘할 수 있어. 오늘도 하자. 내일도 하자. 모레도 하자. 이런 남자 많아요, 적어요. 널리고 널렸죠. 여자 입장에서는 잘했어. 고생했어. 더 할 수 있어. 또 할 수 있어. 괜찮아. 고생했어. 이런 여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상연하 커플 중에. 근데 역전이 되죠. 나중에는 이놈 봐라. 약간 청출어람일세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굉장히 좋아지겠죠. 근데 여러분 반대 경우를 본 적 있으세요? 여자가 타고자 하는 마음과 체력을 이빠이 가지고 초보자인 상태이고 남자가 매우 능숙한데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는 관계를 보거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잘 없어요. 없진 않겠지만 아예 없진 않겠지만 여자가 오빠 이렇게 하면 돼? 잠깐만 어떻게 괜찮았어 방금? 이빨? 미안 잠깐만 교정할 걸. 잠깐만 다시 해볼게. 이렇게? 오케이. 어때 지금? 괜찮아? 잘했어. 이런 관계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 없어요. 빼는 여자는 많이 봤지만. 아니 누워가지고 이렇게 힘주는 거 맞아? 이렇게? 괜찮아 지금? 이거 맞아? 나 좀 알 것 같아 오빠 지금 어때? 지금은 어때? 이런 여자 본 적 있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남자가 좀 초보자고 여자가 능숙한 경우에 가르치면서 잘 해나가고 빠른 시간 안에 남자가 따라잡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자가 따라잡혀 준 척하죠. 반대의 경우 남자가 능숙하고 여자가 많이 서툴 때 잘 가르치고 리드하면서 해나가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죠. 아마 가장 많은 경우겠죠. 근데 여자의 적극성은 많이 떨어지긴 하죠. 남자 쪽에서 아무래도 좀 부탁을 해야 되죠.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나 좀 싫은데 좀 아니 봐봐 다 하는 거라니까. 근데 저거는 영화잖아.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오빠도 저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랑 많이 다르잖아. 근데 나는 왜 저 여자처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맞아? 서로 좀 다툼이 좀 생겨요. 근데 남자 여자 연상연하 커플에서는 다툼이 별로 없어요. 남자가 체력과 의욕만 가지고 있으면 쭉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키스 한 번 해봤고 5년 사이에 고백 2번 정도 받았고 연애할 생각 아니라서 거절, 연애운 없다, 아빠랑 둘이 살아야겠다, 주인님이 계속 100%라고 그린라이트 아닐 수가 없다고 그날 밤에 과장님이랑 고깃집에서 횟집 보내주면서 어디 갈래요 하길래 과장님 좋아하는 대로 가자니까 회 먹고 싶다고 횟집 가자. 이거 봐라 이거 사이즈 나오죠. 이날 잘 확률 87%. 이거는 사실 남자가 좀 고단수 수법을 쓴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여자가 먼저 여기 맛집 고깃집이랑 횟집 있는데 어디 갈래요? 여자 과장님 좋아하신 대로 가죠. 여자 과장이 횟집 가자 그랬죠. 왜죠? 고깃집 가면 냄새나는 음식이 많죠. 일단 고기 자체도 옷에 냄새가 밴다든지 하지만 고기를 먹다 보면 파채나 마늘이나 고추 같은 걸 좀 더 먹게 되죠. 횟집도 쌈을 싸 먹으면 그럴 수 있지만 횟집은 사실 쌈을 안 싸 먹어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가 있죠.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어떤 교감을 하려면 횟집이 좋죠. 카톡 끝나고 긴장해서 잠도 못 잠. 카톡 더 올리고 싶은데 개망신이라 참음. 다음날 과장님이랑 6시 30분쯤 같이 약속 장소로 가서 회에다가 과장님은 소주 드시고 끝났다. 끝났어. 나는 하이볼 먹음. 내가 술을 잘 못 마심. 내가 너무 긴장했는지 하이볼 3잔째 취해서 뭐랄까 내 인생사를 말씀드렸어. 어릴 때 엄마 아빠 사별 후 아빠랑 할머니랑 살다가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또 마찬가지인데 이거 반응이 나쁘지 않을 건데 여자가 어린데 20대 여잔데 남자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잖아. 뭐야 난 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갑자기 왜 자기 인생사를 얘기하는 거야. 인간극장이야 뭐야 이렇게 돼요. 근데 33살 여자 과장님이잖아. 결혼을 생각하는 분이잖아. 이러면 이 남자가 자기 인생사 인생관 같은 걸 얘기할 때 이놈 참 진국이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내가 돈 벌어야 된다. 학교 때려치고 공장 다니다 힘들어서 2년 동안 모은 거 아빠 다 주고 군대로 도망가서 말뚝 박으려고 했는데 훈련 때 다쳐서 제대하고
공장 일하고 회사 면접 기회 줬고 일하는 중 할머니 돌아가시고 등등. 아, 얘는 근데 진짜 진국인 놈이 맞긴 하네. 얘는 이거 여자 과장님이 잘 골랐네. 이거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만나라가 아니라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보통 괜찮은 사람입니다. 얘는 지금 인생을 솔직히 좀 엇나가게 살만한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바른 선택을 해왔네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네요. 이제 집에다 돈 안 주고 저축한다 얘기하니까 혼자 얘기하다 울컥했음. 술도 먹었고 과장님이 고생 많았다고 토닥토닥 해줌. 그리고 나한테 생긴 건 멀쩡하고 사람 착하고 말 이쁘게 해서 인기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했음. 연애는 2달 정도 했을 때 집에 주는 돈이 많다 보니 여친한테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고 헤어졌고 고백받은 것도 그때그때 그 상황이나 심리적 여유나 저도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저도 이제 돈이 너무 없고 좀 저도 집에다 돈을 좀 보태줘야 하고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산 기간이 꽤 많죠. 저도 연애를 못해요.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돈 걱정밖에 없으니까. 분위기가 우중충하게 마무리돼서 회도 많이 남았는데 일어나서 2차 가자고 함. 치킨 좋아한다고 하길래 찾고 있었는데 홀이 꽉 차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 잡고 시켜 먹을래? 아, 과장님 진짜 오늘 이거는 이 과장님 정도의 어그레시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커플이 되는 겁니다. 이 남자애가 너무 여자를 대할 줄 모르잖아요. 지금 사실상 지금 첫 데이트라고 봐야 해요. 그 전까지 약간 썸 기간이었고 서로 약간 간보고 알아보는 기간이었다고 보면 되고 밥도 둘이 먹은 적도 있지만 제3자 껴서 먹기도 하고 막 이랬고 이번에가 진짜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먹는 첫 데이트인데 첫 데이트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우중충해졌잖아. 이때 많은 여자들이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기회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4살 연상의 과장님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다음 기회야?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 갑자기 심장 RPM 3000 처음 모텔 가본 거라 불 켜는 법을 몰라서 얼탔음. 요거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자 과장님은 아마 불을 켤 줄 아실 거고 아까쯤에 이 남자애가 사실상 이제 모쏠이나 다름없다고 들었을 거니까 여자분이 좀 했으면 어땠을까 싶을 텐데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도 내가 아무리 모텔을 독서실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텔 가서 아저씨 여기 대실이요. 아, 예, 뭐 35,000원입니다. 아우 3만 원 아니에요? 아씨 뭘 언제 올랐어? 아, 예. 아 칫솔 하나 더 주세요. 아, 그 하나 더 주세요. 예, 오케이. 3층이죠? 예. 3층 가서 엮고 먼저 씻을 거야? 치킨 오려면 좀 걸리니까 먼저 씻고 나와. 이럴 순 없잖아, 여자가. 아무리 익숙해도. 근데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 사람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도 막 그렇게 여자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았던 때 좀 누나처럼 느껴지는 단수가 있는 고단수인 여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여자애가 좀 되게 좀 순진한 척을 했거든요. 순수하고 순진한 척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처음 모텔을 갔을 때 저는 좀 얼탔어요. 저 모텔을 많이 안 가봤어요. 살면서 진짜 10번도 안 가봤어. 5번쯤 가봤나? 5번도 될까 안 될까 모르겠다. 모텔을 거의 안 가봤어요. 저는 모텔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행도 싫어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 모텔을 갔는데 제가 좀 이렇게 얼타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분은 좀 익숙한 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좀 얘기하니까 뭐 귀여웠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좀 답답했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참느라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3번째 잘 때인가 4번째 잘 때 이제 승마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3-4번째 잘 때 제가 그 여자애한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누운 상태에서 피니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여자분이 이래도? 라는 말을 한 10번쯤 한 것 같아요. 이래도? 이래도? 아무튼 본색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한 3번, 4번째쯤에. 어쨌든 맥주랑 치킨 먹고 다 먹고 과장님이 카운터에서 받은 거 주면서 욕조에 뿌리고 물 좀 받아 놓으라고 함. 물 받으면서 입욕제 뿌리니까 이렇게 됨. 씨발 이걸 또 사진을 찍어놨네. 사진 찍어서 헐 과장님 이거 봐요. 씨. 거품 짱 많아요. 씨. 귀엽긴 하네요. 소년이네 진짜. 과장님이 먼저 들어가서 씻다가 나한테 들어올래요 하는데 레알 다리가 달달 떨렸어.
문 앞에서 속옷을 입고 들어가야 하나 벗고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는데 과장님이 불 끄고 들어오라고 함. 회 먹고 소주 먹고 치킨 먹었으면 과장님도 배가 좀 나와 있으니까 불 끄는 게 맞아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알몸으로 들어갔는데 오기 전에 샤워하라고 해서 샤워기로 물만 뿌리고 들어감. 과장님이 자기가 연애 경험 1도 없는 애 데리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자긴 좋다고 하길래 나도 좋다고 했음. 그 뒤로는 상상에 맡김. 다음날 아침에 나갈 때 손잡아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일일이 물어보지 말라고 해서 손잡고 오늘부터 1일이래요? 1일이에요? 하니까 존나 귀엽다고 웃음. 어쨌든 되게 귀엽네요. 과장님 이거 보세요. 거품 짱 많이 나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많이 치는 장난은 둘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잖아요. 마주보고 이제 뭐 거품 같은 거 묻히고 좀 놀다가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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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또 오빠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지. 그때 이제 조스의 등 지느러미가 왠지 모르겠지만 조스의 등 지느러미가 둥글긴 한데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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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뜨든 흉물스러운 줬으면 좀 낫지. 제가 남자분들한테 팁 좀 드릴까요? 여자친구랑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이렇게 욕조에 들어가게 되는 때가 있고 그때 남자분들이 욕조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또 우리가 또 영상 학습을 그런 걸로 많이 봐서 그때 근데 좀 착한 남자라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가 거품 비눗물이잖아. 이게 혹시 할 때 그러면 여자친구가 좀 아플 수 있나 이런 게 좀 고민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 이걸로 님 여자친구분의 과거 활동 내역을 조금 알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싶다는 이렇게 좀 제스처를 좀 취해요. 그러다가 아 근데 비눗물에서 하면 혹시 너 아픈 거 아니야? 이랬을 때 여자친구가 잘 모르겠는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 해본 겁니다. 네 전에 해본 겁니다. 미안합니다. 함정카드 발동. 괜찮아. 띵띵띵. 참고로 샤워기 틀고 하지 마세요. 점점 엉해집니다. 조용해 임마.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 빤스 때문에 결혼한 썰. 자, 다니던 직장은 사장이 부도내고 튀어서 그야말로 빈털터리. 연애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은 그녀가 부담했다. 옷도 신발도 속옷도 사주고 맛집도 있다고 데려가고 다 해줬다. 맛있겠다 그치? 그녀도 박봉이었지만 자신은 옷도 안 사입고 청바지 낡지 않았어? 어휴 무슨 돈이 넘쳐나? 청바지는 몇 년간 같은 걸 돌려입었다. 이런 여자랑 결혼해야 돼요. 이제 더 볼 것도 없고 여기서 이미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외모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막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되게 듣기 싫어하고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함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랑 야스하고 싶어서 결혼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업소를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계속 새로운 예쁜 여자랑 할 수 있으니까 애는 나중에 뭐 입양하시든지 하고 대리모를 쓰시든지. 근데 진짜 가족을 갖고 싶은 거면 함께 평생 같이 할 사람을 갖고 싶은 거면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셔야 돼요. 이 정도 여자면은 못생겨도 결혼해야 됩니다. 남자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죠. 데이트 비용을 여자가 거의 다 부담했대. 근데 뭐 완전 애끼면서 눈치 주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맛집 데려다 주고 신발이랑 옷도 남자친구 거 위주로 사주고 자기 건 안 산대. 이게 진짜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뭐 남자가 존잘인가 이러는데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제가 모든 여자가 그렇지 않다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이유가 저는 이런 여자분들을 적잖이 봐왔어요. 꽤 많이 봤어요. 제가 만나본 분들도 있고 제 주변 지인들도 있고 그래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어. 좀 헌신적인 사람, 의리 있는 사람.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쁘다. 그냥 입어. 내 인생 첫 오리털 패딩도 그녀가 사준 거다. 오리털 패딩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들죠. 이거를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특히 맘카페 막 이런 데에서 굉장히 역겨운 글들 올라오는 것들과 굉장히 반대되죠. 그 글들 보면 뭐 남편 옷 얼마나 사주세요? 막 계절마다 사줘요. 막 이런 걸 누가 물어보면은 남편 옷 이쁜 거 사줘봤자 바람밖에 안 납니다. 남편 옷 좋은 거 입히면 바람 나니까 그냥 사주지 마세요. 그냥 우리만 예쁘고 비싼 거 입어요. 저 엊그저께 50만 원짜리 원피스 사고 남편한테는 5만 원짜리라고 거짓말함. 크크크. 남편 거는 유니클로 세일할 때 그냥 한두 개 사줘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얼마나 역겹습니까? 남편 돈으로. 지 돈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거 보세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기죽지 말라고 자기 돈으로
남자친구 옷은 좋은 거 사주고 자기는 안 사고. 사랑하면 보내주자. 되게 바보 같지만 남자도 괜찮은 애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괜찮은 사람들은 아까 그 연상 과장 만난 애도 그러잖아. 여자친구 사귄 적 있는데 본인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2달 만에 자기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 뒤로도 대시를 2번 정도 받았는데 자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거절했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자친구한테 받는 게 미안하니까 헤어지자고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좋은 여자가 나 같은 놈한테 인생 낭비하게 할 수 없다. 괜찮은 착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죠. 다행히.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 만나서 얘기하자. 밤새 울고 퉁퉁 부은 얼굴로 307번 버스를 타고 강남역에서 내렸다. 커피빈 쪽으로 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장면을 보았다. 지하상가에 남성용 속옷 매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속옷을 고르고 있었다. 오늘 헤어질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커피빈까지 울며 뛰어갔다. 건물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오니 그녀가 도착했다. 보자마자 꼭 끌어안고 울었다. 너 없이 못 살 것 같다. 그랬더니 그녀가 그랬다. 지금 이대로도 난 행복해. 언젠가 잘 풀릴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좀 놔줘. 그렇게 난 그녀와 결혼을 결심했다. 그리고 일도 남자가 좀 잘 풀렸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속옷을 사는 모습을 보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아찔하다. 아내에게 물었다. 헤어질지도 모르는 남자 속옷을 왜 사주려고 했어? 그러자 아내가 내가 아니면 누가 오빠 챙겨줘. 결혼 잘한 것 같다. 아름답네요. 예. 아름답죠. 뭐 질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아킬레스건 끊어져가지고 수술비가 없었는데 그 당시 사귄 지 얼마 안 됐던 여자친구였던 현재 아내가 와서 수술비 내주고 5, 6일 정도 입원했었는데 회사 갔다가 병원으로 퇴원해가지고 그 옆에 보호자 침대 있잖아요. 거기서 쪽잠 자고 출근하고 퇴원하니까 오빠 간병하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 집 와서 자 해가지고 와이프 집에서 얹혀 살고 제가 그때 어디 뭐 헬스장 직원이 아니라 제 개인 체육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트레이너 고용하는 사람 없이 저 혼자 일하던 사람이라 이제 잠정 휴업을 하고 돈벌이가 없으니까 그지 새끼였는데 와이프한테 용돈 받고 막 이렇게 살았죠. 이게 원래 썰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거고 이분이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형 그럼 그때 결혼 결심했어? 뭐 정확한 계기보다는 그냥 만나다 보니까 이거는 결혼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죠. 요즘에는 와이프 친구들이 와이프한테 그런다고 해요. 흑자일스 저점 매수 성공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제가 그때보다 돈을 대충 한 50배쯤 버니까 그때 제가 막 연봉 700 막 이랬거든요. 뭐 1년 한정이긴 하지만 한 1, 2년? 1, 2년 정도 좀 잘 못 벌었죠.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벌었으니까. 형님, 형수님 샤넬백 종종 들고 나가십니까? 한 번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좀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안 들어. 제가 결혼한 지는 지금 한 7, 8년 됐는데 처음 만난 지 10년이 저번에 돼가지고 그때 10년 좀 될 때쯤에 샤넬백을 하나 사줬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명품 백을 사준 거거든요. 10년 만난 기념으로. 근데 한 번도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그냥 들고 다녀 이러니까 이걸 어디 들고 다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만간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평소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명품 가방을 살 거래요. 그런 여자는 어디서 만나는데 운이죠 솔직히. 만나다 보면 이런 여자도 있고 저런 여자도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남자가 막 커뮤니티 같은 거 하는지를 좀 검사 같은 걸 했잖아요. 옛날에 막 일베 뭐 이런 거 한창 유행할 때. 근데 요즘에는 진짜 역으로 남자들이 여자가 네이트판이나 덕후 막 이런 거 하는지 검사를 해야 돼요. 대학교 때 줄다리기 앞에 여자한테 넘어져서 안 왔는데 기분 좋았음. 그렇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걸로 3년간 살 수가 있어요. 여자랑 단 하나의 접점이 없더라도 그냥 줄다리기 하다 넘어져서 앞에 여자랑 잠깐 안았던 2초 안았던 그 기억으로 3년을 살아버립니다. 뭐 사실상 희재예요. 네. 햇살은 우릴 위해 내리고 바람도 서로를 감싸게 했죠. 우리 웃음 속에 계절은 오고 또 갔죠. 이제 뭐 스포를 좀 드리자면 여자분하고 이제 좀 헤어지게 됐는데 만났을 때 기억으로 막 한 10년 살아버려 그냥. 근데 저 친구는 희재보다 더한 거지. 희재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긴 한데 2초 아는 걸로 3년 살아버리니까 뭐 가성비 개쩔죠. 4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무 우울해. 조언 좀 해줘. 자, 4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조언 좀 해달라는 친구야. 잘 들어. 근데 씨발 지금 여기서 뭐 티베깅 하냐? 티베깅해? 지금 뭐 생활보호 대상자들 앞에서 세금 많이 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지금 네 바로 앞에
대학교 축제 때 줄다리기 하다가 넘어져서 앞에 여자를 2초간 아는 걸로 3년간 행복한 애 이야기를 소개해줬어. 근데 너는 4년 여친 사귀고 헤어졌다고 조언 좀 해달래. 뒤지고 싶냐 진짜? 뒤지고 싶어? 희재였잖아? 4년간 여친 사귀었잖아? 얜 바로 그냥 머리 밀고 절로 들어가. 이제 속세에서 이룰 건 없다고. 바로 바치칸 가버려. 배가 부르다 진짜. 4년 동안 행복하게 잘 만났으면은 행복했다 생각해. 그냥 스쿼트 하고 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 좀 하고 헬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 하고 탄수화물 조금 채워 넣고 수분 보충한 다음에 헬스장 가가지고 새벽 헬스 존나 때리잖아? 별 생각 안 나. 근데 뭐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서 일 좀 하면 별 생각 안 나. 그러다가 이제 좀 생각나고 슬프고 이래? 그럼 또 나가서 뛰어. 그러면 어떤 아저씨가 너한테 물어볼 거야. 자네 왜 이렇게 매일 뛰고 있나? 뛰고 뛰어서 땀이 마를 때까지 뛰면 그땐 눈물이 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편의점 가서 참치 같은 거 캔 하나 들어. 유통기한을 봐. 내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다면 1만 년으로 하고 싶다. 4년 사귀었으면 너는 10,000년 정도 행복하면 돼. 그게 맞아. 아까 줄다리기 남이 2초 끌어안고 3년 행복했으니까 또이또이 하네. 그렇지. 애견남처럼 하지 말고 택시 탄 다음에 어디를 가야 하려면 씨발 애견남처럼 하지 말고 스쿼트나 하고 자. 택시 아저씨 괴롭히지 말고. 이제 여자 말고 남자 만날게. 형 고마워. 그렇지. 응? 로션 챙기고 이 새끼야. 네가 아무리 여자를 많이 만났어도 거기 가면 처녀야 이 새끼야.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거야. 진짜 미친 대화 흐름이네. 저는 이제 보통 대화를 꿈처럼 해요. 꿈에 맥락 없는 거 아시죠? 꿈처럼 대화해요 저는. 봐봐 4년 사귀면 몇 번 한 것입니까? 이런 애들이 진짜라고. 쟤들이 진짜라고. 쟤 구글에다가 레드필 지식, 레드필 이론 검색 아마 100번 이상 했을 거야. 소름이 확 끼치잖아. 벤 누나 꿈처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꿈처럼이 뭐였지? 벤도 좀 그래. 내가 가사가 잘 생각나진 않은데 뭐 대충 뭐 열애 중 있잖아. 난 지금 열애 중 뭐 이거 있잖아. 그 벤님이 키가 한 뭐 155 정도 되시고 몸무게 45kg 나가는 아담하고 큐트한 여자분이 남친과 이별한 다음에 막 나 아직 안 헤어졌다고 아이덴티파이 하고 막 난 지금 열애 중 막 이러니까 애절한 거지. 솔직히 흑순이 같은 애들이 막 떡대 미치는 애들이 나 오빠 헤어져 너무 힘들어. 야 4885. 난 지금 열애 중 누구보다 뜨겁게 난 지금 열애 중 현중이 오빠 이러고 현중이 오빠 자취집 찾아가서 문 두드린다고 생각해봐. 씨발 공포 그 자체야. 텍사스 전기톱이야 이거 진짜. 개 무서워. 하키채 들고 따라오는 레더베이스랑 똑같은 수준의 공포라고. 누가 하냐가 중요하다고. 레드필 지식 가라 그래 진짜로. 뭐 맞는 것도 있긴 하지. 근데 결국 누가 하냐야. 누가 하냐. 누가 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도 똑같은 말도 너무 다르게 해석이 돼. 받아들이는 사람도 너무 달라지고. 난 지금 엽떡 중은 새끼야. 이제 뒤질래 진짜. 힘든 사람한테. 몇 단계인데 씨발. 난 지금 엽떡 중 누구보다 뜨겁게 아가리를 여는 중. 쩝쩝 좀 넣어주세요. 피처링으로 넣겠습니다. 요즘 발라드 족보 누구로 이어졌나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누군가한테는 지금 박찬호 형님의 그 표정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 거야. 복식호흡 시작해? 으악 이절. 복식호흡 시작해? 두성 들어가?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라고. 야 또 노래한다. 아무튼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옛날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막 친구 불러가지고 나 막 죽는다고 막 연병 지랄 난리 친 적 있고 해요. 저도 똑같아. 근데 지나고 보잖아. 별일 아니에요. 나중에 네가 나이가 좀 들고 여러 여자랑 이별을 겪어보고 나잖아. 그러면 꽤 무난하게 이별을 하고 생각이 좀 잠길 때가 있어. 그리고 그때 만났던 걔가 진짜 사랑하는 애였구나. 걔랑 헤어진 거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어요. 한두 명 정도.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잘 헤어졌다. 걔랑 결혼했으면 됐을 것 같다. 딱 알맞을 때 헤어졌다. 내가 좀 이득 좀 본 듯.
뭐 요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냥 한두 명 정도가 얘랑은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그때 다시 연락해도 됩니까? 타이밍이죠. 보통은 전 연인한테 연락하는 게 좀 찌질한 거고 현명하지 못한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타이밍이 좋으면 만날 수 있죠. 저도 제 주변 사람 중에 헤어지고 나서 둘 다 다른 사람을 만났었는데 연락을 해서 남자가 아마 먼저 연락했던 것 같고 연락해서 다시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고 뭐 그랬던 분도 알고 있고. 환승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싫지만 이해는 됩니다. 좋아하진 않아요. 네. 환승 연애에 대한 뭐 저의 지론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가 되게 싫어할 거 알아. 하지만 그게 내 진심이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 일단 여자 기준으로 누군가와 연애가 끝나고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할 거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 번 이상의 승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또라이 같은 생각인 거 알지만 적어도 이렇게 궁자가 한번 리셋이 돼야 한번 싹 쓸고 내려가야지. 한 루틴에 두 명의 남자가 들락거린다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한 사이클에 두 명 이상은 좀 그래요. 한 사이클에 한 명씩. 이게 제 오랜 지론입니다. 은근 과학적. interesting.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걸 듣는 사람들이 표정이 되게 웃겨. 처음에는 막 이랬다가 interesting. 상당히 흥미로워해. 왜냐면 논리적으로 논리성이 있어, 내 얘기가. 살면서 어디서도 못 들어본 소리다. 당연하죠. 내가 만든 거니까. 어디서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해낸 거야. 누군가가 물어보더라고. 환승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얼마쯤 쉬는 게 나을까? 어떤 기준으로 쉬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생리 기준이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운이 좋게 오늘 헤어졌는데 내일부터 생리야. 그러면 뭐 5일 만에 가능하죠. 유부녀 인스타에 비키니 입고 찍은 사진들이 많은데 일반적인 걸까? 그걸로 돈을 벌어? 돈을 벌면 일반적인 거야. 나도 그 사장님 좋아하거든. 이희은? 아무튼 그 사장님 있잖아. 그 몸매 진짜 기가 막히신 분. 그분 보면은 노출 있는 거, 속옷인 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근데 그분은 그걸로 돈을 벌잖아. 그럼 난 당연히 이해를 하죠. 근데 SNS로 돈 한 푼 못 버는 애가 이렇게 계속 수영복 사진 올리고 막 이런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또맘도 난 이해해요. 왜냐면 그걸 돈을 벌잖아. 일이요, 일. 그 계정 저희도 알 수 있을 거야. 너네 사장님 몰라? 이제 좀 시대가 좀 바뀌긴 했다, 확실히. 우리 때는 사장님이 1티어였어. 그 다음에 오또맘이 오히려 조금 더 뒤에 나오셨고, 그래서 오또맘하고 그 사장님이 1티어였는데, 최근에는 저 신재은 씨하고 또 한 명 누구였지? 뭐 다른 분이 1티어더라고. 별명이 사장님이야. 왜냐면 진짜 사장이거든. 옷가게 사장님. 몸짱 아줌마는 그쪽 계열은 아니시고. 사장님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그 무명 인 분들 중에서도 예쁘고 몸매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뭐 유명인을 팔로우해서 뭐 빨리 뭐 다음 피드 올려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죠. 사실 거의 무한대로 계셔서 예쁜 분들이.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